자, 67쪽에 기반 설치 비용 납부 및 체납 처분 봅시다. 자, 납부의무자 누가 이 돈을 내야 되느냐? 건축 행위를 하는 자, 200점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납부의무자 박스에 1, 2, 3 있죠. 건축 행위를 위탁, 도급할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한 자가, 이번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를 하여 건축 행위 할 때는 그 행위자가 건축주 지나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 지를 승계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이번에 부가 납부식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줄칩니다.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기반 설치 비용이 부과해야 됩니다. 허가 받으면 2개월 내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 또 줄칩니다. 납부의무자는 사용 승인을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줄치시고, 자 기반 설치 비용의 물납을 할 수 있느냐, 토지로 대납되느냐의 뜻이에요. 1번에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그 다음 줄칩니다. 부과대상 토지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가서 줄칩니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 가액은 해당 기반 설치 비용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줄치시고, 그 말은 부과액보다, 자, 토지로 물납을 할 때는 부과액보다 같거나 작은 걸 내라 이 말이죠. 부과액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토지를 내서는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3번이나 4번은 문제풀이 떠보시고, 6번에 기반 설치 비용 관리 및 사용 등의 특별하게 설치,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기반 설치 비용을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해결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이번에 사용이나 그 다음 페이지 7번에 위반자 처벌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그 밑에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무슨 제도인지 설명을 듣고 또 봅시다.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런 지역들은 개발할 수 있는 용도입니까? 보존해야 하는 용도입니까? 보존해야 하는 용도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다. 자, 그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 지역 일대, 자, 여기에, 자, 소위 말해서 기생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기생개발은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농림지역이죠. 여기에, 자, 기생개발이 돼서 난개발이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자, 보존해야 되는 곳인데, 어차피 여기 크게 주변에 개발이 되면은 기생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 적어가는 것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은 이 안에서는, 자,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역으로 끝났으니까 여기에 정되는 별도 기준이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난개발 방지시키고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고, 거기에 정되는 별도 기준이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보면은 여기는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 여기는 단독 다세주택이 들어간다. 자, 여기는
자, 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상업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딱 틀을 딱 짜줍니다. 이 계획으로. 그럼 이 계획에 맞게끔만 기생개발을 해야 돼요. 이 계획과 다르게 기생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개발을 유도할 때 쓰는 것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자, 녹지관리 농림 자랑형 보전지역에 이러한 난개발이 예상될 때 딱 지정되는 것이 이거예요. 주거나 상업공업지역은 이거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용도고, 이런 보존 용도죠. 뭐 이런 난개발이 기생개발이 나면은 이 보존 용도이기 때문에 개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에 자, 난개발이 예상될 때 지정되는 것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책의 1번에 지정 대상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다음 주의해야 됩니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랑형, 보전적 이 네 가지 용도 지역에 지정합니다.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1번 박스는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자, 그는 갈로 묶고 옆에다 쓰세요. 난개발 예상지역이다 이 뜻이요.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 자랑형 보존지역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뜻이요. 이럴 때 지정한다 이 뜻이요. 이번에 의견 청취 및 심의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갈로 떼놓으시고. 자,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도 해야 돼요. 갈로 떼놓으시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자, 지정합니다. 그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들어가 있죠.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수립 내용.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사항 중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내용 그 박스를 갈로 묶어 보는데 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할 규모 들어갑니다.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관한 거, 환경관리, 경관계획 같은 것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갈로 묶어 앱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과 유사라고 쓰세요. 지구 단위 계획과 들어간 내용이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양가로 3번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에서는 다음 각 호군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 태덕도, 시군, 조례가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정을 할 수 있는데 1번 줄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얼마? 50%. 용적률을 125%까지. 2번에 줄칩니다.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줍니다. 양가로 사업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5번에 재검토,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줄치고. 자, 6번의 성장관리계획구에서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에서는 줄칩니다.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 용도 변경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물을 넣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 성장관리계획을 딱 정해서 이렇게 개발하시오라고 딱 해놨는데 이게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감이라는 사람이 땅을 한 1000평 가지고 있는데 자, 어느 날 자기한테 공문이 나왔어요.
네 땅에다가 성냥 관리객구를 지정할 테니까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 입장에 기분 좋죠? 상업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가 온 동네 또 소문 다 냈네. 그러니까 토끼들이 몰래 뿌리죠. 땅값 확 솟아버려요. 5년마다 재검토 한다 했죠. 5년마다 재검토 하니까 갑자기 땅값이 오르더라. 그러면 이거 바꿔버리죠. 이쪽이 상업적, 이쪽이 공문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자, 보칙에서는 시범도시가 있고, 그럼 지금 볼 거고, 그 다음 청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개발행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정 취소한다든지, 실시기 인가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는데, 이 청문이라는 게 그래요. 자,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이 되는 처분을 하였다가 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경우 그 취소 전에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청문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이 되는 처분을 했다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 취소 전에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청문이라는데 거기에 개발행 허가 취소라 되어 있죠. 개발행위 허가 받았으면 개발할 수 있는 이익이 생겼죠. 그걸 취소하니까 청문회라 했죠.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로 지정되면 시행자로서 자기 부여됩니다. 그걸 취소하니까 청문해야 됩니다. 실시객 인가 취소. 실시객 인가 받으면 사업의 시행권이 줘요. 그게 취소되니까 청문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밑에 3번은 뭐 문제풀이 두었어요.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집은 89쪽.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최근 문제가 3번 문제 보세요. 3번. 92쪽에 3번. 3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허가 등의 예제는 그러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 여러분 교재에 소개가 안 돼 있는 내용. 자, 여기 보시면 허가 기준 중에 여기 구체적 기준 있죠? 구체적 기준 몇 가지? 수십 가지 된 이걸 물었던 문제예요. 못 풉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문제 넘어가야 되죠. 멍하게 앉아 있으면서 그것도 다 읽어보면은 시간만 낭비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 허가 기준, 구체적 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뜻이죠. 1번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련되어 있을 것. 이게 답이에요. 이는 구체적 허가 기준 아닙니다. 2번 도시군 계획으로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적합할 것. 3번 공수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군 계획에 적합할 것. 4번 토지 분할 물건 사놓는 행위에 임목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도로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못 맞춥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61쪽 해보세요. 61쪽에. 자, 61쪽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박스에 검토 분야가 들어가 있죠.
그 표가 이 구체적 허가 기준에 수십 가지의 일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기 이 표가 수십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 이걸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춰라 냈습니까? 틀리라 냈다는 거. 틀리라 냈다 이 뜻이. 거기에 주변적과의 관계 보시면 1번에 개발 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공작물 주변의 자연 경관,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도시공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적합해야 됩니다. 보기 방금 문제 2번이요. 그 밑에 칸에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용도, 규모, 갈로 떼놓으시고 청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5번 질문이에요. 그 밑에 공유선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공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3번 질문이고 토지 분할, 물건 사놓는 행위에 임목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해야 되죠. 자, 그게 4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구체적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못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자, 4번 문제로 갑시다.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시 개발행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까지 딱 읽고 다른 문제로 가야 된다. 이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교재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답은 4번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가 답인데,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자, 요약집 60쪽 보세요. 60쪽에 보시면 1번에 개발행 허가 일반적 기준이라 되어 있죠. 양갈 1번에 형질 변경이 다음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노촌 정비법에 따른 노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이자 할 경우에는 개발행 규모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죠. 그 대통령이자 한 경우에는 개발행 규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까만 바탕 박스 보시면 자, 개발행위가 노촌 정부에 따른 노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의 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걸 물었던 문제다 이 뜻이죠. 그래서 1번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획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행질 변경으로서 당의 행질 변경과 변경의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행질 변경과 기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규모 제한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방금 문제 1번이. 그 다음에 자, 2에 보시면 해당 개발인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방금 문제의 5번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행하는 토지 복원 사업 등에도 규모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자 3번 질문이다. 2번은 노촌 정비 사업도 역시 규모 제한 받지 않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걸 맞춰라 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맞추라 낸 겁니까? 틀리라 낸 겁니까?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10문제는 옵니다. 10문제. 10문제 법도 멍청하게 이거 읽으세요. 읽어가지고 답을 찾겠어요. 시간조차 읽는 것조차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넘어가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못 맞춥니다. 이거. 공법에 여러분이 지금 공법의 양이 3,0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중에 지금 몇백 페이지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2,000몇백 페이지는 공부한다 안 한다?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쑥 노니까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세요. 6번.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이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1번 농림지역에 물건을 1급 이상 사놓는 행위는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2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맞습니다. 5번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이 됩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의 허가를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제한기간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칩니다. 5번 개발의 제한을 연장할 경우 연장기간은 2년을 넘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1번 질문부터 확인해 봅시다. 1번 질문은 56쪽 보세요. 56. 자, 56쪽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원칙에 자, 개발행위 박스 중에 2번에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인 아닌 토지에 물건 1개월 이상 사둘 때는 허가받아야 되죠. 물건 사둘 때 허가받는 곳이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로 안에 농림지역은 아니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1번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농림지역 물건 사둘 때는 허가 맞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2번 질문은 요약집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59쪽 보세요. 59쪽. 2번 질문 59쪽에 양갈사업의 의견 청취 및 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심의, 방갈비는 심의의 박스 안에 가시면은 심의 생략 사유 찾았습니까? 심의 생략 사유 중에 7번 보세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심의 대상에서 어떻습니까? 생략합니다. 자, 그게 2번이기 때문에 2번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1쪽 보세요. 61쪽. 자, 그게 개발행위가 제한 찾았습니까? 제한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향군수는 중앙지방도시 내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합니다. 그리고 아래 2항의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 제한할 수 있죠. 연장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치죠. 거기 4번이고, 자, 연장은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죠. 거기 5번이다. 자, 제한 사유 및 제한 지역에 있어서 4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도 허가 제한하죠.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허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같다.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개발의 허가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귀속됩니다. 맞습니다. 2번 개발이 허가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사 마친 때 해당 시설 관리청에 공공시설 종류 토지 세목을 통지합니다. 그 통지한 날 기록되죠. 2번도 맞아요. 3번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4번 개발이 허가받은 자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종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귀속됩니다. 맞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기속된다. 자, 행정청이 아닐 때는 종전의 공공시설은 무상기속된다 하면 틀리죠? 자, 행정청이 아닐 때는 이 구시설, 종전시설은 새 시설 설치 비용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요약집은 62쪽 보여보세요. 62쪽에. 자, 62쪽에 보시면 4번 공공시설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 1번에 귀속주체의 박스는 1번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에요. 자, 갈로 떼놓으시고 둘째 줄 중간에 개발행위자는 중공사 마친 후에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을 관리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한테 계속되죠. 그래서 방금 문제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막 1번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처에 무상 기속됩니다. 거기 1번이기 때문에 1번 맞아요. 자, 그리고 2번 종전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역시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자, 거기 4번이기 때문에 4번 맞아요. 자, 내려가서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예요. 1번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처에 무상 기속되죠. 자, 거기 3번이니까 3번 맞는데 그 밑에 종전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5번 질문이 틀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8번 문제 봅니다. 8번. 국토의 계획 및 경영에 관한 법령상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누구 때입니까? 행정청인 경우 때입니다.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시설 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죠. 2번 개발행위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비행정청일 때 적용되는 말이죠. 행정청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공공시설 관리청이 불분명할 경우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을 관리처로 본다. 자, 틀렸죠. 하천일 때는 환경부 장관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관리청에 기속되거나 개발이 허가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중공사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이 허가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되거나 양도된 걸 본다. 이는 비행정청일 때 적용됩니다. 행정청일 때는 통지한 날에 기속됩니다. 통지한 날에. 4번 개발이 허가받은 자는 국토교통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기속된 공공시설 처분이 난 수익금을 도시공객 사업 외인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해야 되죠. 그래서 1번만 맞고 다 틀렸어요. 자, 교재는 62쪽 보세요. 4번에 공공시설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기속 주체 첫째,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자, 가로 떼놓으시고 개발행위자는 중공검사 마친 후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에 기속된 걸 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자 4번이 틀렸어요. 4번은 중공검사 받음으로써 기속 양도를 본다는 것은 비행정청일 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되죠. 거기 1번이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 종전의 공공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역시 무상으로 행정청일 때는 기속됩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죠.
2번은 비행정청일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3번에 행정청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에게 기속될 공유서의 처분이 난 수익금은 도시공객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놨죠.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은 왜 틀렸느냐.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관리청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도로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봐야 되죠.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문제로 갑니다. 12번. 자, 1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방사업부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 허가라면 지방도시계획위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2번 토지 일부가 도시공개시설로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다지탕의 토지 분할은 개발이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개발이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개발행위가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내 심의를 거쳐야 되죠. 3번이 맞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 10년간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10년이 아니고 최장 5년입니다. 5번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마치면 시도지사 중공사 받아야 된다. 자, 토지 분할은 중공사 대상이 아니죠. 3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2번 질문부터 봅시다. 2번 질문은 57쪽 보세요. 자, 57쪽에 2번의 예외에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3번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방갈로분에 토지 분할 찾았습니까? 토지 분할에는 줄을 세 줄을 쳐놨는데 두 번째 거 보세요. 토지 일부가 도시공개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 분할은 허가 없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허가 받아내서 틀렸어요. 자, 이제 1번 질문은 59쪽에 가시면은 밑에 방갈 2번 심의 찾았습니까? 박스 안에 심의 생략 사유가 있는데 심의 생략 사유는 2번과 7번을 주의했죠. 7번에 산림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사방사업부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 대상이 아니죠. 1번이 심의를 거쳐야 한는 데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한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향군수는 중앙지방도시 내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한 사유 중에서 두 번째 거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및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 제한하죠. 거기 3번이기 때문에 3번 맞아요. 자, 5번에 기반시설 부담이 정된 지역도 제한하는데 최장 몇 년 제한합니까? 5년인데 방금 문제 4번에서는 10년간이랬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번 질문은 62쪽 보세요. 5번 질문은 62쪽이에요. 자, 3번에 준공검사 찾았습니까? 자, 그 밑에 물건 상관없는 행위,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놨죠.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토지분할을 준공검사 받아야 하는 데서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로 합니다.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성장관리계획은 구역은 녹지관리 농림자랑경 보전지역에 정하죠.
3번의 주거적은 아니에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자, 68쪽 보세요. 68쪽. 자, 거기에 성장관리계획에서 1번 성장관리계획 지정 등의 지정대상,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지정해야 되죠. 자, 주거적은 해당 안 되죠. 답이 3번이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시죠.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이 답이네. 자, 이번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는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지정할 수 있죠. 3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도 관리지역이니까 지정할 수 있고, 4번 주변의 토지용 변화 등을 향후 시가 예상되는 농림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교통의 여건 변화 등 향후 시가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주거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보면 쉬운데 안 보니까 어떠냐. 그래서 이게 쉽게 느껴질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를 10번 이상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10번 이상 보면은 내가 풀 수 있는 거, 교재 없는 거 구분이 다 됩니다. 스스로. 다 구분돼가 시험장에 가면은 한 25분쯤 되면은 일하고 자고 있죠. 다 풀고. 공법은 다시 읽는다. 다시 보면 안 돼요. 괜히 다시 봐가지고 또 머릿속에 뭐라니까. 야, 이번 아니다. 바꿔라. 실컷 다 바꾸잖아. 바꾸면 내가 이때까지 20몇 년을 강의하면서 들었는데 바꿔가지고 맞아 합격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꾸면 다 틀려요. 바꾸면. 자, 한 칸 미라적인 걸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는 한은, 그리고 우리 앞에 손 못 대는 문제 있죠. 그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 15번 문제로 갔다, 15번.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성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해야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렇죠. 시가 용도지역이 돼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아닙니까? 디귿,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강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건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4번의 답인데, 자, 봅시다. 니은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니은은, 자, 거기에 교재에 60쪽 보세요. 60쪽. 자, 60쪽에 이번에 세부기준 찾았어요. 그 시가 용도지역은 어디입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시가와 용도라는 것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68쪽에 돌아와서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지정 대상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정해야 되죠. 자, 시가 용도, 주거상업, 공업지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에 자,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했으니까 니은 맞다 했듯이.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9쪽에 가서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2번 수립 내용에 박스는 1번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기획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고, 양가로 3번에 건폐율 용적 완화에 1번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50% 완화해 주죠. 자, 거기 디귿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다. 16번 국토의 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전부 일부에 대해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이 지정하면 안 되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정해야 돼요. 2번 성장관리구역 내 생산 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맞는다.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존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용적률을 120% 5%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는 것은 보존관리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번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으로 해야 한다. 틀렸죠.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 결정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5번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을 7일간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일이 아니고 14일 이상입니다. 14일 이상. 2번이 맞고 다 틀렸죠. 자, 확인해 봅시다. 자, 거기에 4번 질문부터 확인해 봅시다. 4번 질문은 요약집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자, 요약집 7페이지 보시면 제4절에 도시군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있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종류가 박스 안에 8가지가 있죠. 거기 읽어보면은 자,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보입니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도시군관 결정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자, 도시군관 결정을 해야 한는 데서 틀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68쪽으로 돌아오시고. 자, 성장관리계획의 1번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등의 지정 내용, 지정 대상,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우수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정해야 되죠. 1번이 공업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이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양관리분의 의견 청취 및 심의의 밑에 까마바탕 박스에 0, 제 70조 13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공고한 때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을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려. 7일간이 아니고 14일 이상. 그럼 이게 중요하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놨다 이 뜻이지. 또 놓을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서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에 가서 자,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 보시면은 박스 안에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용적률이 125% 이하로 완화되죠.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보전관리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30% 이하로 완화해 주죠. 거기 2번이기 때문에 2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시험 나오면 반드시 내는 게 있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정한다는 거 있죠. 어느 문제간에 다 나오잖아요. 그 부분 다 짚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머리가 참 뭐 총명한 사람은 딱 이게 어디에 줄을 온다 하는 거 딱 아는데 모른다. 모르니까 또 내줘야 됩니까 제가? 다 찍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온다, 이거 졸해라, 별표해라, 뭐 해라. 그냥 밥상 다 차려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밥상 차려가 숟가락에다가 밥을 떠가 반찬하고 해가 이까지 벌려가지고 넣어줘요. 그런데도 합격 못해요. 진짜.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합격증 한 40명 중에 한 35명이 합격했습니다. 최종. 알겠어요?
그 5명이 뭐냐? 밥을 주려니까 안 오는 거야. 앉아있어야 내가 먹여주죠. 오지를 않는데 밥을 먹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밥상까지 차려가지고 이까지 벌려가지고 넣어주고 이빨까지 척척척 해가 씹어 등가라. 그렇게 해줬는데 하니까 그래도 40명 중에 35명 합격이에요. 5명은 밥물어 안 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개발하겠다는 기반 설치에 관한 문제로 또 가봅시다.